반갑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건물주를 달성 중인 선달입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일전에 한번 다뤘던 내용에서 조금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에어비앤비 창업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 지난 영상에서 언급을 했었죠. 오늘은 실제로 2019년도부터 제가 에어비앤비를 운영했던 호스트의 입장에서 지금 시점에서 창업하지 않는 걸 권장해드리는지 세 가지 이유를 담아보고자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우선 제 블로그나 유튜브 아니면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첫 공간대여 사업을 에어비앤비를 통해 시작을 했었습니다. 2019년도부터 2020년도 말까지 진행을 했고요. 에어비앤비를 처음에 숙소 등록을 하고 매달 월세 3배 이상을 벌었던 호스트 입장에서 오히려 에어비앤비 창업을 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법적인 문제 그런 걸 떠나서 조금 더 진솔하게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야, 너만 꿀 빨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빨 수 있는 꿀이라도 있으면 모르겠는데 에어비앤비에는 딱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자면 개판 5분 전 그 자체입니다. 한치는 비인간 숙소, 호스트 간의 신고, 그리고 이도적인 기물 파손, 악질 클레임까지 하나하나 거릴 타선이 없어요. 우선 제가 에어비앤비 창업을 추천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아무래도 법적인 문제. 제가 운영하던 해당 시기만 하더라도 불법이다 라는 인식보다는 편법과 불법 사이에 그 어딘가에 위치하고 있었던 게 법이 개정이 되면서 확정적인 불법으로 낙인이 찍혔습니다. 숙박 공유 플랫폼인 에어비앤비는 말 그대로 내 숙소의 일부를 빌려주고 돈을 받자라는 취지에서 설립된 플랫폼인데 내가 사용하지 않을 때만이라도 공간을 빌려주고 돈을 받으면 좋지 않을까? 당연히 좋은 생각입니다. 하지만 국내법상 도시민박업이라든지 한옥관광업이라든지 이런 식의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모든 숙소는 24시간 항시 단속 대상일 뿐더러 과태료 처분이 아니라 초회차부터 벌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범죄자가 된다는 말이죠. 다른 어떠한 장점이 있더라도 내가 범죄자가 되면서까지 에어비앤비를 운영을 해야 될까? 조금 생각을 해보면 저는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에어비앤비 창업을 추천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 내가 사업가인지 청소부인지 헷갈리기 때문입니다. 바로 앞전에 언급이 됐던 가장 커다란 허들, 합법으로 운영하기가 쉽지 않다. 그 허들을 넘었을 때 도시민박업이나 한옥관광업이나 여타 숙박업으로 내가 합법적인 호스트가 되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제 집에서 편하게 돈 벌 일만 남았다라고 생각하고 계시지 않으실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공간대여업은 어떠한 종류라도 안정화가 될 때까지는 내가 케어를 해야 되고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숙박업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청소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청소를 인력을 쓰게 되면 수익률이 낮아지게 되고 내가 직접 하게 되면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제약이 생기게 됩니다. 말인즉슨 체크아웃과 체크인을 맞추기 위해서 내 일부를 고정적으로 할애를 해야 되는데 이 시간대가 들쭉날쭉일 수도 있고 빠른 체크인이나 조금 더 늦은 체크아웃 등으로 일정의 혼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숙소를 여러 개 운영하지 않고서는 대부분의 단일 숙소를 운영하는 호스트님께서는 분명 이런 생각이 들게 되실 겁니다. 내가 청소부인지 사업가인지 잘 모르겠다 라고요. 그렇다고 에어비앤비 자체에서 고객한테 청소비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 청소비를 고객이 납득하기 힘들 정도로 높은 가격으로 세팅을 해놨다 라고 하면 그 고객이 아무리 좋은 숙박 경험을 했더라도 어느 순간 후기에 대해 온갖 사유를 들어가며 호스트의 저급함을 따지는 리뷰가 하나 둘씩 차곡차곡 쌓이게 될 겁니다. 시간도 뺏기고 돈도 뺏기고 힘들게 공간 대여를 시작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 걸 즐기는 취향이 아니라면 저는 거듭해서 창업은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에어비앤비 창업을 추천하지 않는 이유 세 번째, 확장이 불가능하고 전혀 다른 형태의 비숙박 경쟁자들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제가 별도의 영상으로도 한번 다룰 예정인데요. 에어비앤비는 영상 초반에도 제가 언급을 했지만 숙박 공유 플랫폼입니다. 숙박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받는 플랫폼이란 말이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나는 숙박을 제공하지 않는 공간입니다 라는 문구를 달고 파티룸이나 렌탈 스튜디오나 심지어는 공유 주방까지도 에어비앤비를 통해 예약을 받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정말 웃긴 건 이렇게 숙박을 제공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합법이라고 주장하는 공간대요. 운영자님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내가 갖고 있는 공간이 실질적으로 파티나 스튜디오의 역할을 할지라도 숙박에 대한 사항이 들어가면 불법 호스트와 동일하게 항시 단속 대상이며 처벌이 될 수 있으니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티룸부터 스튜디오, 심지어 공유 주방까지 넘쳐나는 비숙박 공간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시간과 돈 그리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자발적으로 얻으려 노력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에어비앤비를 시작을 하게 되면 제가 한 가지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생각보다 그렇게 즐겁지는 않을 것이다. 전문적으로 업체를 고용하고 청소 용역을 갖추지 않는 이상 내가 하는 김에 해봐야지 라고 접근을 하면 정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말도 못하실 거예요. 그러니 숙박에 대해서 조금 매력을 느낀
상황이시라면 에어비앤비보다 확실하게 합법인 쉐어하우스나 고시원 창업 등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를 할 예정이고요. 에어비앤비뿐 아니라 공간 대여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알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니면 영상 하단에 제가 속해 있는 공간 대여 호스트 모임 오픈톡방도 운영 중에 있으니 해당 모임으로 입장하셔도 무방합니다. 눈이 많이 내리네요. 몸 조심하시고 출근길, 퇴근길 사고 없이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 선달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